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교육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구술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칠판에 네 글자의 한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조자 많이 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셈수자죠. 수학, 산수 계산할 때. 그리고 이것은 날비자죠. 날아다니다 할 때. 그리고 이것은 어조사 야자가 되겠죠. 그러면 조수비야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구술 면접은 올해 모두 대면 개별 면접 및 영상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집단 면접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개별 면접은 학생부 또 서류를 기반으로 한 것과 제시문을 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개별 면접에서 특히 자율문항일 때는 어떤 것을 어떻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특히 서류 기반 면접은 말이죠.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작은 문장 하나 또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봐라. 심지어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독서 활동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하죠. 자네가 이 책을 읽었다면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봐라. 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문제점이 있다면 나름대로 비판해봐라. 즉 서평을 이야기하라는 정도겠죠. 이런 경우 나오게 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지적한 그 선생님께서 읽은 책과 여러분의 읽은 책이 동일할 때는 그 선생님은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논어에 나오는 주, 즉 해석인데요. 어떤 학생이 논어를 탐독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형, 시경 서경 역경, 사서 삼경이죠. 이것을 경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그 중에서 논어를 탐독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논어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학생은 학이 시습지 불력 요로아입니다. 아주 잘했죠. 대단한 학생입니다. 거의 머리를 이렇게 극적이거나 글쎄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이렇게 변명할 텐데 이 학생은 학이 시습지면 불력 요로아. 그럼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거기서 학이 시습 할 때 습, 여기 한자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여기 깃 우자가 있죠. 날개. 그리고 여기 흰백자가 있는데 이걸 익힐 습, 우리가 예습, 복습, 학습할 때 습자죠. 이 습자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배우고 반복 학습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잘한 거죠. 그 정도면 저는 매우 우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습을 이렇게 주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때 주희, 주자가 논어를 주를 달았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서 이 조는 세조자 맞습니다. 여기에 요거 가운데 걸 없애면 까마귀 오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셈수자는 우리가 모르는 뜻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자주 삭자가 있습니다. 셈수, 계산하다 할 때 말고 자주 빈번하게 할 때 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놀랄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촉이라고 하는 의미 있습니다. 촘촘하다, 빽빽하다. 올해 수능에 나올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말도 한 문제 정도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배다? 냄새가 배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삼겹살 집에 가게 되면
항상 양복 벗으세요.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아 아니면은 앉는 의자 속에 이렇게 넣어두기도 하죠. 이제 선술집 가면 대체로 그렇게 하죠. 왜? 돼지고기 냄새가 옷에 배일까봐. 그때 배다 스며들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임신하다. 아이를 배다. 그런데요, 촘촘하다, 빽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어른, 여러분 부모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열무씨나 쑥갓, 상추 씨앗을 뿌려서 싹이 돋아날 때 아주 촘촘하게 나죠. 그러면 너무 배다 솎아라, 너무 촘촘하니 솎아내라 라고 할 때 배다. 그때 그 촉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넓이의 그물을 우리는 촉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촉고, 이것은 그물고자죠. 아주 촘촘하게, 여기 제가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죠? 한번 옮겨볼까요? 네, 이때 여기 그물고자입니다. 촉고, 아주 그물망이 촘촘해서 송사리까지 잡힐 정도라고 하면 그 그물을 연못이나 바다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치어까지 다 잡아버리면 고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는 사구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자주 빈번하게. 그러니까 새가 빈번하게 날개짓을 한다. 얘는 서술 종결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습이라고 하는 것,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알에서 새 새끼가 깨어날 때 여기에 많은 물기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날개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날개에 있는 물기가 사라지고 또 끊임없이 훈련하다 보면 이제 날개 된다는 거죠. 그렇게 즉 새가 알에서 깨어나서 물기 묻은 날개를 털어내서 나는 훈련을 하듯 그렇게 반복하게, 그게 바로 습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자네는 어떻게 학습을 했는가? 반복 학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자네가 이 다음에 교단에 서게 되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네, 반복 학습하도록 돕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학습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소개한 것은 독서 활동 속에 논어를 여러 번 읽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는 질문한 것이지만 이것 자체를 놓고 여러분의 학습 방법 및 또 여러분이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 지도 방법을 반복 학습에 역점을 두어 간다고 하면 이것을 파생시켜서 응용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기 쉽지면 불력 여로와 했을 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했을 때 이 때때로 익히다 할 때 어떻게 익히느냐? 조삭비야처럼 새가 수없이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연습을 수없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한 반복으로 학습하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셈 숫자가 수, 삭, 촉 세 가지 의미로, 그리고 배다가 임신하다, 냄새가 배다 말고 촘촘하다, 빽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이것이 혹시 올해 수능 어휘에 출제될지도 모르지 않나요? 여러분, 개별 면접 예상 문제를 뽑아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떠한 것을 가지고 교수님께서 질문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뽑아서 훈련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수님과 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놓고 연습하는 훈련,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늘 교수님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당연하죠. 그러나 끊임없는 연습만이 하얘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교수님께서 이 녀석 참 여유로운데 편안한데 서두르지 않는데 학생들을 잘 보듬어 줄 수 있겠군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구술 면접을 하는 과정 속에 항상 어떤 사물을 놓고 이 사물에 얽힌 이야기, 즉 스토리를 만드는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연필이라고 한다면 저는 연필을 보면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연필은 희생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필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난다. 연필의 속성이 희생이다. 뭘까요? 연필을 깎아 그럼 거기에 심이 나와 그 연필 심이 나오죠. 그럼 심은 계속 쓰여지면서 우리에게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면서 본인은 죽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선생님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물론 어설프긴 하지만 나름대로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해 보는 거죠. 제가 늘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병이 없는데 여기 컵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병이라고 한다면 이걸 덮는 병 뚜껑이 있겠죠. 그러면 병 뚜껑을 보고 자네는 무엇이 생각나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야, 그 하찮은 병 뚜껑 가지고 어디까지 이걸 파생시켜 나갈까. 이게 바로 김항식 연구소에서 하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럼 이 학생은 저는 병 뚜껑을 보면 교사의 역할이 생각납니다. 항상 교육적 측면으로 가는 거죠. 그럼 병 뚜껑과 교사의 역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물이 새나가지 않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병 뚜껑과 선생님의 관계,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물, 내용물은 학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고 또 상하지 않도록 덮는 역할을 해준다면 보호막이 되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구나. 병뚜껑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듯 선생님은 학생들을 보호하는구나. 그러나 이게 계속 닫혀 있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된장, 고추장이라고 해볼까요? 항아리라고. 그러면 이 덮개가 계속 덮여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환기되지 않게 되면 부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햇볕이 쨍쨍쨍 날 이렇게 열어서 그 맑은 바람이 들어가서 또 햇볕이 들어가서 소통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사도 늘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맞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열어줘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역할. 이렇게 접근해 간다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상을 섬세하게 관찰한 후에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일명 스토리텔링 수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화상으로 가능한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번에 몇 개의 대학에서 화상으로 나름대로 면접한 내용을, 발표한 내용을 업로드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대학 면접실에 정해진 곳에서 교수님과 이렇게 화상으로 질의응답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교원대가 대표적이다라고 했고요.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업로드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쉽지 않죠.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카메라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쉬울까요? 물론 이제 화상 강의는 교수님과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화상으로 마주보고 하게 되면 좀 나올 수도 있죠. 아니,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죠. 교수님 표정 보고 바짝 주눅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훈련들도 우리 김항식 연구소에서는 이제 예약된 학생들 가는 그 훈련을, 그 학생들하고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 여러분과 실제로 촬영기를 놓고 사진기를 놓고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계속 모니터 해보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겠죠.
연습만이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마치 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오늘은 다소 길어졌는데 이제 여러분도 2분짜리 영상일지라도 20분 심지어는 2시간 정도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2분 정도 압축적으로 멋진 영상을 만들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구슬 면접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대에 꼭 합격하셔서 이제 향후 온라인 수업도 EBS 이상으로 또 이투스나 메가스터디 4기업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가 되었을 때 우리 학교의 저 선생님이 최고야, EBS 강사보다도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칭찬받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